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깜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S&P의 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떠오르면서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왜 피치가 등급을 내렸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은 발권 국가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매년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회가 분열되면서 공화당 감세와 민주당 재정 확장이 부딪히면서 정부 부채가 늘고 있다고 피치는 지적을 했고요. 또 앞으로 국채를 더 찍어 이자 부담이 늘고 이 AAA 등급을 받는 타 국가에 비해 정부 부채 비율이 미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중요할 텐데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고 국채 신뢰도가 떨어지니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져서 국채 가격은 내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맞는데, 문제는 이 달러라는 화폐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별 화폐이자 또 전 세계가 함께 공용으로 쓰는 화폐, 안전자산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 미국 국채 역시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가 발행한 일국의 채권이자 또 최후의 안전자산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미국이 발행한 달러 가치의 안전자산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서 달러 값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미국이란 나라가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는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이라는 매력이 더 돋보여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별성에 좀 더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달러, 미국 국채라는 안전자산 카테고리라는 매력에 시장은 더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러기 전에 일단 2011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2011년 당시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 충격은 컸습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두 달 새 10% 넘게 급락을 하고요. 코스피도 17%가 6거래일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여파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고요. 또 실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이후에도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심화되고요. 미국이나 이탈리아 은행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등 굉장히 거지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라는 어떤 테마를 열풍으로 지금 미국 투심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강한 상황이죠. 지금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음에도 S&P 500이 4,900까지 연말에 갈 것이다. 이런 불리시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투심이 강합니다. 2011년 연준의 기준금리는 제로였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퍼붓고 있을 때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터진 건데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통화정책을 펼 여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5% 넘게 이미 금리를 연준이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려서 대응할 여지가 꽤 있습니다. 또 2011년에는 미국이 재정 긴축에 돌입할 때였지만 지금은 의회 간 그 이견은 좀 있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은 조이면서 뒤로 이렇게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몰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년과 23년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런 걸 숙지하시고 2011년에는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이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확 올라간 측면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 당시 그래프를 보시면 이때 빵 터지고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0년물 금리가 내려간, 즉 국채 가격이 올라간, 이게 역설적이죠. 미국 부도 위험이 확률상 높아졌는데 국채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역시 버전이 있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당시 안전자산 대표주였던 금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지난 2023년을 우리가 볼 때도 결국 마찬가지 논리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2011년처럼 경제가 휘청휘청하다가 한 대 맞은 건 아니다. 약간의 버블이 있는 과정, 확장기에서 우리가 하나 맞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맞으면 그래도 맞은 거니까 11년 당시처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됩니다. 주로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그리고 금 이 세 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벤트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걸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은 증시를 보면 세게 한 방을 맞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년물 국채를 보면 또 굉장히 많이 금리가 올랐습니다. 거의 4.1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증시가 내렸지만 이것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러값. 달러값은 좀 약간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인덱스가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원화값도 많이 약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또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안전자산군 사이에도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결론을 이렇다 내릴 수 없고 며칠간 시장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금값이 올라간다면 안전자산 승, 그러면 증시 조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값에 별 변화가 없거나 내려가고 금값이 시원치 않다면 안전자산 패배, 증시 조정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브레인베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